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파리 올림픽 농구가 시작했잖아요. 미국이랑 세르비아전 중계를 하셨는데 미국이 첫 시작을 요키치가 있는 세르비아를 상대로 엄청 순조롭게 출발을 했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SBS에서 중계를 하고 왔는데 2020년 도쿄올림픽 때 첫 경기를 졌었거든요. 미국 대표팀이 그 당시에 프랑스에게 패하고 나서 이후에 연승 달리고 이제 금메달을 따냈고,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첫 경기 아주 고전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우선은 쇼케이스 평가전 내용이 좋지 못했고, 케빈 듀란트도 몸 상태가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세르비아를 맞아서 좀 고전할 것이다, 뭐 패하진 않더라도 끝까지 접전을 펼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저는 미국 대표팀이 첫 단추를 엄청나게 잘 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후반에 세르비아의 득점을 35점으로 막았고, 또 미국 대표팀이 물론 과제도 있었지만 보통은 미국 대표팀이 첫 경기에서 고전하거나 과제를 남긴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고르게 활약을 했고, 또 세르비아가 일반적인 약체도 아니고 그동안 올림픽 은메달, 또 농구 월드컵 은메달을 따낸 강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점수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면 미국 대표팀은 첫 단추를 아주 잘 깼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듀란트가 쇼케이스 때는 부상으로 못 나왔는데 부상 복귀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더라고요. 진짜 어제 중계를 하면서 진짜 놀랐어요. 전반에 21점을 넣기까지 9분을 안 뛰었거든요. 8분 얼마 뛰고 21점을 넣었어요. 종아리 부상 때문에 나서지를 못했는데 엄연히 부상 복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첫 경기였고, 그동안 케빈 듀란트는 항상 주전으로 뛰었는데 어제는 벤치에서 출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엄청나게 다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에만 21점, 그리고 야투 딱 하나 놓쳤고, 케빈 듀란트는 올림픽의 사나이잖아요. 올림픽 금메달도 이미 3개나 있고, 사실은 올림픽에 나올 이유가 없는 선수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3개 따나 4개 따나 케빈 듀란트의 선수 평판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조국을 위하는 마음이 크고, 또 제가 케빈 듀란트를 이야기할 때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이외의 다른 환경에서 무언가를 보여준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올림픽 무대에서만큼은 듀란트가 저는 원탑이라고 봐요. 일단 미국 대표팀 역대 득점 1위이기도 하고, 또 듀란트는 주변의 환경이 좋을 때, 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 때 오히려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탑 티어급 선수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마음가짐이 크기 때문에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그 어떤 복귀전보다 가장 화려했고, 가장 효율적이었고, 가장 좀 지배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어제 경기는 주인공이 듀란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세르비아는 요키치가 MVP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또 요키치만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이 정도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중계 중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미국 대표팀을 꺾기 위해서는 1대1은 절대 안 되죠. 미국 대표팀 선수들이 전부 다 NBA, 그것도 올스타, 올 NBA급 선수들인데 1대1로서 미국 대표팀을 상대로 매치업 우위를 가져가는 건 불가능이고, 그렇게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터져야 되느냐? 결국에는 외곽포예요. 왜냐? 이 세르비아 같은 유럽 팀들은 유로리그에서 뛰면서 1대1, 그 다음에 개인 플레이 아이솔레이션보다는 짜여진 틀에서 플레이를 하는 그런 세트 플레이 소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픽앤롤, 핸드오프 액션, 존 오펜스, 자, 이런 정형화된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형화된 공격의 가장 큰 활용 점정은 뭐냐면, 현대농구에서 저는 3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제 세르비아가 3점을 37개 던져서 9개밖에 못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수가 9개면 적진 않지만 성공률이 25%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요키치가 있었을 때의 미국과 세르비아의 점수는 동점이었어요. 그런데 요키치가 벤치에 있을 때의 세르비아 미국의 점수가 얼마였냐? 3대 21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세르비아 이퀄 요키치, 요키치 이퀄 세르비아긴 하지만, 이런 의존도로는 또 미국 같은 그런 이 페이버릿을 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표팀을 꺾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에이스가 나가 있을 때, 혹은 에이스가 부진할 때 그 공백이나 아니면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선수의 존재. 그런데 어제 바실레 미치치라든지 보그단 보그다노비치라든지 니콜라 요비치는 그런 역할을 못 해줬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3점이 터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NBA나 혹은 또 미국 대표팀만큼 아이솔레이션을 올림픽 무대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투맨 게임의 끝이 결국에는 인사이드 돌파라든지 레이업 덩크보다는 외곽 슛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세르비아는 이 두 가지 다 되지 못하다 보니까 후반을 35대 52로 밀리면서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미국 대표팀이 전승으로 금메달을 딸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이 세르비아를 크게 이기긴 했는데 미국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테이텀이 1분도 뛰지 못했는데 그런 판단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경기 중계하기 전에 막 뭐 트위터나 SNS를 찾아보다가 이 데니스 로드맨이 스티브 커 감독을 씹었더라고요. 둘이는 원래 또 직장 동료였잖아요. 그런데 데니스 로드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티브 커 감독이 미국 대표팀 감독으로서 하는 게 있냐? 그냥 앉아서 선수 내보내는 거 말고 뭐가 있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뭐 거기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만약에 제가 제이슨 테이텀이었다면 굉장히 좌절했을 것 같아요. 제이슨 테이텀이 왜 못 나왔을까요? 듀란트가 돌아왔기 때문이잖아. 듀란트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테이텀이 이제 뛸 틈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내가 못 내보낼 거야. 안 내보낼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한 게 세르비아와 미국과의 경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물론 나라를 대표해서 왔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지만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들이 폄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왜냐하면 케빈 듀란트는 종아리 부상 때문에 쇼케이스를 다 건너뛰었어. 테이텀은 미국 대표팀 트레이닝 캠프가 열린 이후에 모든 훈련 세션과 평가전을 참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듀란트가 돌아왔다고 해서 내가 1초도 못 뛴다? 이거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피디님 경기 보셨죠? 어제 할리버튼은 막 좋아하잖아. 할리버튼도 1초도 못 뛰었거든요. 근데 물론 짬찌끄레기긴 하지만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물론 대표팀에서 거의 막내긴 하다 보니까 어제 치어리더 역할을 자처했는데 테이텀의 표정은 어제 썩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테이텀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스티브 커 감독의 결정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정말 1초도 안 내보냈어야 됐나. 이거는 트레이닝 캠프가 열리고 나서 제이슨 테이텀이 밟아왔던 단계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들은 저는 스티브 커, 터란 루, 마크 퓨 그 다음에 또 에렉 스폴스트라 그다음 이런 분들이 저는 아주 잘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쉬운 게 커리가 쇼케이스 때부터 조금 부족한 부분? 폭발력이 부족했지. 네.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커리의 역할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해요? 스테픈 커리가 지난 경기에서 4쿼터 직전에 공리 따내고 3점 넣으면서 11점 넣었잖아요. 그래서 3점 3개랑 그 다음에 또 2점슛 하나를 집어넣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테픈 커리는 출전 시간도 일단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경기 도중에 살짝 다리에 또 통증이 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면서도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세르비아의 경기가 스테픈 커리 올림픽 데뷔전이었잖아요. 36살에 올림픽에 처음 나간 거야. 그래서 저는 커리가 엄청나게 실망스러웠다, 부진했다 이런 이야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다만 PD님 말씀대로 스테픈 커리가 조금 더 폭발력을 보여준다면 미국 대표팀이 금메달로 가는 길은 훨씬 쉬워질 겁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가 함께 뛰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스테픈 커리가 토너먼트로 갈수록 엄청난 활약을 펼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미국 대표팀에서 전부 다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딱 내가 탑에 서서 플레이메이킹하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자원은 미국 대표팀에서 르브론밖에 없어. 1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할리버튼은 지금 로테이션 아웃이라고 봐야 되고 르브론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르브론 제임스가 제일 잘하는 게 외곽 선수들의 움직임을 봐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클리블랜드, 마이애미 또 다시 클리블랜드로 와서 거치면서 늘 르브론 제임스 옆에는 훌륭한 슈터들이 있었거든요. 그 슈터들의 움직임을 일평생 봐왔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르브론 커리의 플레이가 더욱더 활발하게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서 커리의 위력도 자연스럽게 대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미국 대표팀의 올림픽 경기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좀 색다른 방식으로 이번 2024 파리올림픽 경기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 경기 영상들은 또 다른 그런 클립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또 저만의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PD와 문답하는 형식으로 이번 2024 파리올림픽 리뷰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